네, 그럼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보신 것처럼 이 쓰레기 풍선이 대통령실 경내 앞까지 떨어진 일이 발생해서 이제는 뭔가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P73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 이내에는 어떠한 비행체도 거기 비행을 못하도록 돼 있고 예. 만일 비행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그걸 격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것을 격추를 안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안 하는 되는데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mm 발칸포도 있고 30mm 대공포도 있거든요. 네. 20mm니까 굉장히 이제 큰 총알이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 풍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쓰레기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물체가. 그런데 풍선만 떨어뜨리게 되면 이 물체가 그대로 그냥 자유낙하를 하게 뚝 되거든요. 떨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지상 2~3km 상공에서 그대로 떨어지면 이게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됩니다. 지상으로 떨어지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발칸포나 30mm 대공포를 쏘았을 때 피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한 발씩 쏘는 단발 사격이 아니고 네. 자동으로 그냥 한 번 쏘게 되면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소리가 날 정도로 수십 발이 한꺼번에 날아가거든요. 동동동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네. 그 떨어지는 것이 사실상 우리 여기 수도권은 전부 다 우리 민간인들이 다 살고 민간이 또 있잖아요. 그걸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피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이제 알고 대통령실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네. 것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레이저 같은 것도 요새 발견됐다,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네. 레이저 포로 쏘면 안 될까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그 방산업체죠. 방산업체에서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험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얼마 전에 했고요. 이거 봤죠. 4월 달에 사실상 레이저 무기를 가지고 이제 무인기 한 30대 정도를 띄워서 한 3km 정도 상공에 있는 것을 100% 격추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레이저 무기는 지금 이제 쏠 수 있는 전력이 한 20kW 정도 되고요. 한 발 쏘는데 한 2,000원 정도 되니까 네. 가성비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레이저 무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대량 생산해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몇 대라도 먼저 생산을 내서 P73 구역 내에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우리 국가 보안 그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쭉 나누어져 네.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근데 이렇게 그게 봅니다. 레이저로 쏴도 저 자유낙하하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같이 레이저 발생하나요? 무기는요, 이게 비교적 이제 정확하게 이제 드론을 쏠 수 있는 거니까 풍선을 쏘기보다는 밑에 있는 물체를 이제 먼저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체를 먼저 쏘는데 초점을 맞춰서 물체 자체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네. 거거든요. 100%다 태워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기능 고장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이제 풍선까지 태워서 없애질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무기가 하나의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빨리 이제 좀 대량 생산을 해서 이것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연말, 연내까지는 될 수 있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이 풍선이 타이머까지 달아서 쓰레기가 공중에서 좀 퍼지도록 한다 네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어쨌든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저 국민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그 풍선이 뜨는 원리가 이제 헬륨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예, 그럼 공중에 뜨게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헬륨의 양이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바람을 따라서 일정한 거리까지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헬륨 양이 이제 없으니까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물 자체 또는 이제 쓰레기 자체가 하나도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수거들도 많이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타이머를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 부분 1시간 있다가 터져라 또는 2시간 있다가 터져라 그러면 그 시간 내에 터지게 되거든요. 네. 터지게 되면은 그 쓰레기들이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겠죠. 네. 탁 퍼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만일에 헬륨은 양이 떨어졌는데 여기 타이머가 한 2시간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헬륨하고 타이머가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2시간 정도 지나면은 그게 타이머가 자동 폭파되겠죠. 이게 산에 떨어지면은 불이 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렇군요. 건물에 떨어지면은 건물에서도 불이 날 수도 예.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유행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어떤 유행이든지 간에 북한이 지금 타이머까지 달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더 이제 한국 사회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말씀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레이저 무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잡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물러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1일부터 전 전선에 걸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16시간 정도 방송을 했는데요. 예. 그 대북 그 확성기 방송 말고도 대북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대북 전광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북한군 병사들이 그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예. 그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런 전광판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도 또 북한 뭐 사회를 동요케 하는 뭐 그런 그렇죠. 메시지가 그런 들어가겠네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예. 또 하나는 북한은 지금 군에서 우리 한국 쪽을 향해서 대남 풍선을 보내잖아요. 북한군에서. 한국도 여기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예. 지금은 민간 단체가 뭐 한 20개도 보내고 하지만 우리도 몇백 개 보낼 수 있는 능력 갖고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알려줄 필요가 지금 있는 안 거고요.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는 예.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대북 민간 단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못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국제 민간 항공 기구라는 이카오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 이카오라고 하는 것이 비행 안전에 지금 이게 풍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이착륙이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해서 비행기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 대형 폭발이 일어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이카오한테 얘기하고 이카오는 북한을 압박해서 이런 쪽으로 이게 대남 풍선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미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예전에 뭐 회담도 했으니까 한마디 한 것 같은데 뭐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맥락으로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개의치 않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네. 말의 핵심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든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든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에 북한에 대한 대북적 대치 정책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예, 미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난 관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이제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반응을 논평을 내놨냐? 내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경고인과 동시에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적 대치 정책을 바꾸라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네. 북한에 나중에 협상에 나설 때에 대한 몸값 올리기 작전의 어허. 일환으로 지금 저는 시작됐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아는 사이니까 네네. 이렇게 좀 개인적 감정은 좀 갈라봐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자,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 말인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도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가지고 국가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뭐 나아진 게 없지 않느냐. 빈손이었죠. 그게 이제 북한의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세 번 정상회담 했지만 아무것도 이제 나온 게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북한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지 말아라. 대북적 대치 정책을 바꿔야 우리도 변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또 몸값 올리기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북한이 원하는 거는 뭐 미 대선에서 11월에 뭐 뚜껑을 열어봐 알겠지만 트럼프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이제 바이든의 대타로 나왔다고 하는 해리스 부통령을 원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원한다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하고 잘 지냈다, 뭐 양키스 구장에 같이 구경하러 가자, 뭐 그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네. 했지만 사실상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했을 때의 한 말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잘 지냈으면 지내준다. 좋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이게 마치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듯한 네.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건 맞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뭔가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주한 미군 문제나 또는 이 그 감축 문제나 또는 뭐
한미연합 이제 훈련이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아마 바라고 기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내고 몸과 볼리기 작전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흥미로운 분석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